16 더하기 20을 계산하면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36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과 20은 공약수 또는 최대 공약수가 4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 5 곱하기 4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서 결국 9 곱하기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6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이와 같이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꾸면 수를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약수를 통해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x-3x 플러스 5x에서 공약수가 x, 식의 계산에서는 공약수가 아니라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로 다음과 같이 묶으면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4 곱하기 x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차 식에서는 계수의 합과 곱의 규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2차 시간에 공통인수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4x에서 이를 x와 3x로 분리한 다음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꾸는데 두 1차 식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이 식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수분해는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공통인수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개 또는 곱셈 공식은 곱의 모양을 합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죠. 인수분해는 합의 모양을 곱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고 결국 곱셈 공식의 역순이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인수분해 공식을 설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를 해서 3x-y, x 플러스 4y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번 합은 4, 곱은 3. 그러면 다음과 같이 3번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도 완전 제곱식은 같은 식이 됩니다. a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세제곱을 인수분해 한다면 4번 x세제곱과 3y의 세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5번 4a의 세제곱 플러스 3b의 세제곱이므로 다음과 같이 6번 먼저 2로 묶어낸 다음 x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7번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므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완전 세제곱 공식을 따라서 1번 다음과 같으므로 2번 다음과 같으므로 3번 다음과 같으므로 4번 다음과 같으므로 5번 다음과 같으므로 완전 세제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항이 3개인 완전 제곱식에 대하여 6번은 7번은 8번은 9번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를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2번은 3번은
다음과 같이 a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제곱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4번은 5번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려면 먼저 마이너스 4로 묶어주게 되면 공통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a로 치환하고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이때 a를 다시 환원시킨 다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유리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통부분이 있거나 공통부분이 나타나도록 만든 다음 치환을 통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항식은 적절히 묶어서 전개를 하면 공통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a로 치환하고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 a를 환원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유리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x-2y가 공통부분이니까 a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부분이로 a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적절히 조합을 해서 공통부분이 나타나도록 한 다음 a로 치환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리고 다시 a를 환원시켜서 나타내주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번 적절히 조합을 해서 전개를 해서 공통부분을 a로 치환한 다음 환원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 다시 환원을 시켜서 유리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번 x제곱을 a, y제곱을 b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 환원을 시켰을 때 유리수 범위까지의 인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x제곱과 x제곱의 거듭제곱인 x4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을 복 2차식이라 하고요. 이런 복 2차식은 그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먼저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기본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은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서 2차식의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보기가 좋겠죠?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는 기본 공식에서도 치환을 해서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보기차식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즉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2x제곱을 6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보기차식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8x제곱과 마이너스 9x제곱으로 분리를 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만들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1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분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합차 공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3번 4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4차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개수가 대칭인 이 4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변형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항에서 x제곱을 분리해내야 되기 때문에 3x4제곱에서는 3x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에서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제곱에서는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3은 x제곱분의 3 곱하기 x제곱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x제곱을 묶어서 바깥으로 놔주고요. 나머지를 나타냈을 때 개수가 대칭이었기 때문에 대칭인 것끼리 묶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게 되면 바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나타내주고요. 그렇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될 테고요.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 환원을 시키고 그리고 x를 하나씩 분리를 해서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정리해서 전개를 해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개수가 대칭인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려면 먼저 x제곱으로 묶어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묶어냈을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했을 때 그리고 이를 인수분해하고 다시 a를 x 플러스 x분의 1로 환원했을 때 x를 하나씩 분리를 해서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대칭인 4차식의 인수분해에서 x제곱으로 먼저 묶어주고 개수가 같은 항끼리 묶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와 2니까 더해주면 0이 되겠죠.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하고 인수분해해서 환원시켜서 이때 x제곱을 xx 분리를 한 다음 괄호에 각각 한 번씩 곱해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앞에 거는 x에 x 플러스 1로 뒤는 완전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차식은 개수가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죠. 3차식과 1차식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그래도 마찬가지로 x제곱으로 묶어내고요. 다음과 같이 묶어냈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제곱식의 플러스 2로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을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 x를 하나씩 분리를 해서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정리란 다항식 fx에서 상수 a에 대한 함수값이 0이면 다항식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항식 fx를 다음과 같이 복잡한 5차식으로 봤을 때 이 5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함수값이 0인 상수 a를 구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수항의 약수에서 찾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넣다 보면 0이 되는 함수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1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해 보니까 0이 되네요. 따라서 다항식 fx는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몫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항식 fx는 x-1과 몫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a에 대한 함수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 fx에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 됩니다.
인수분해를 계속 진행하려면 이제는 몫을 또 인수분해해야 되고 인수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0이므로 다음과 같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x 플러스 1과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몫을 다시 인수정리에 의해서 2에 대한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2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몫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자, 2차식은 바로 우리가 합과 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2에 대한 함수값이 0이므로 2로 조립제법을 해서 결국 x-2에 x제곱 마이너스 x-6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번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0이므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fx를 x 플러스 1에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xy 두 문자로 구성된 2차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 각 문자의 최고차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문자 x의 최고차는 2차가 되고 y의 최고차도 2차가 됩니다. 이와 같이 최고차 수가 같게 되면 일반적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와 숫자는 전부 다 개수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2차 다항식이 될 테고 2차 식의 인수분해는 개수의 합과 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2차 항의 개수를 1 곱하기 1로 분리를 하고 상수항도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한 다음 크로스를 곱해서 그것을 더했을 때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y 플러스 1과 일치하게 되면 이 조합대로 인수분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xy 두 문자로 구성된 2차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 y, z 세 문자로 구성된 3차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 세 문자 중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z이므로 z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x세제곱 마이너스 x y제곱에서 x를 공통인수로 바깥으로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다시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z 플러스 x로 이 3차 다항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과 2번은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한 번만 전개를 해서 나타내보면 서로 부호가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A, B, C의 최고차가 서로 같기 때문에 A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정리하고 한번 묶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B-C로 묶어낼 수 있는 것처럼 2번 문제에서는 C-B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1번과 2번이 서로 부호가 반대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1번 문제에서는 A-C로 2번 문제에서는 C-A로 하나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XYZ의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 Y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합차공식으로 이럴 때 x 플러스 z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 z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그리고 이때 x-2y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괄호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나가죠. 그러므로 x-2y를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가 C, 그래서 C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그리고 B로 한번 묶어내주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고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x는 3차, y는 2차. 낮은 차수의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식으로 정리하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한 다음 y에 관한 2차식에서 합과 곱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번 문제 x가 2차, y가 2차 차수가 같을 때는 x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그리고 분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x에 관한 2차식에서 합과 곱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대로 x 플러스 3y 플러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추가로 배웠고요. 그 방법을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첫 번째 선택은 기본 공식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통해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공통부분이 있어 치환하여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세 번째 선택은 4차식 중 개수가 대칭인 것,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식을 구별하여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방법들을 다 적용해 보았다면 마지막 선택은 인수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선택은 당연히 기본 공식에 적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은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 번째 선택은 4차식 중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적용되는가 또는 개수가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해 보았다면 마지막은 인수정리가 됩니다.